너 어떻게 찾았어? 저 어떻게 불러봐. x 더하기 y 5보다 이상 9보다 이하 빼기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 1? 이 아니고 1 넣었는데 1? 그 다음 곱한 거 6 이제 나눈 거 5분의 2 그리고요. 자, 그러면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작은 거 작은 거 오케이, 이거는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작은 거 하려면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커야지. 그리고 저큰거 나오려면 조금 빼고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크로스로 계산했다? 오케이. 곱한 거는요? 똑같이 똑같이 작은 것끼리 곱하고 큰 것끼리 곱하고 나누기는요? 빼기랑 똑같이 있어요. 빼기랑 똑같이? 분자가 작아야 되고 분모가 커야 되고. 오케이. 좋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제대로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변주를 줄 거거든? x의 범위를 바꿔보자. 이렇게. 그러면 일단 더하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작은 것끼리. 빼기는요? 똑같이 가면 되나? 왜? 빼기요? x 빼기 y. 똑같이 가면은 되나? 잠시만요. 아까 내가 어떻게 아까 이렇게 했잖아. 크로스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해도 되나? 하고. 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지금 똑같이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럼 곱하기는요? 곱하기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이유는 이렇게 곱하면 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15가 나오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10까지 나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리지 계산하는 방법이. 마찬가지 나누기 역시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결국에는 얘네 둘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 연립해서 만든 걸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연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통범위를 찾는 걸까 이거? 저거요? 이것들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연립했다? 아니겠지? 연립이란 건 조금 다른 의미야. 어떤 의미가 될 거냐? 결국에는 x랑 y가 따로따로 주어진 상태에서 뭐 한 거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사칙연산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연립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부등식 자체를 가지고 사칙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부등식의 사칙연산. 원래는 이거를 계산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봐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반 이상의 정답을 얻어내버렸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정답을 얻어내버렸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좀 짜증나 있는 상태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사칙연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음수범위까지 내려가는 경우들 있지. 음수범위에 어떻게 보면 양수범위가 섞여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크게 잘 따지지는 않아. 오히려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 양수끼리 범위가 나오거나 음수끼리 범위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사칙연산을 할 때, 자, 범위를 이제 완전히 바꿔볼 거야. 2부터 2 이상 3 이하라고 하고 y의 범위를 뭐 3부터 5 이하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고요. 저거는 그냥 이제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 아니 초과예요. 네, 일부러 초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더하기를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하기는 크로스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더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칙연산에서 덧셈을 계산하게 될 때는요,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더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x의 범위가 2와 4 사이,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하고 5 이하.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더해서 숫자를
x 플러스 y로 놓고 5를 만들고 9를 만든 상태에서 부등호만 보면 되거든요. 등호가 없고 있죠. 초과. 그렇죠. 이럴 땐 그냥 없는 걸로. 둘 다 있죠? 이땐 똑같이.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호가 둘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써주시면 돼요. 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등호 빼버리시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덧셈을 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럼 두 번째, 뺄셈을 우리가 하게 되면 뺄셈은 사실 크로스로 계산하잖아. 근데 뺄셈식에서 x-y를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잖아. 이거 x 플러스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같은 덧셈으로 고쳐서 풀 겁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y의 범위를 새롭게 하나 만들면 되죠? 그냥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y의 범위 어떻게 접혀버리죠? 5 이상. 그렇죠. 이 상태로 놓고 그냥 덧셈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범위가 만들어져요? x-y의 범위는 바로 얘네들 더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겠죠? 바로 요거 두 개 더해서 1보다 이하인 범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곱셈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곱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범위가 섞여 있는 건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내려오면서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곱해서 x 곱하기 y의 범위를 만들어 버려라 하면은 얘네들 곱할 거니까 6이 되고 부등호는 마찬가지로 빠져야 되겠죠? 곱하면 20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눗셈은 마찬가지. 직접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x 나누기 y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에다가 곱하기 y분의 1로. 그래서 고치시란 얘기예요. 그럼 자, 또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y가 역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y분의 1을 써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1, 3분의 1이 되면 되잖아요.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곱하게 되면은 이제 y분의 x 범위는요. 어떻게 되죠? 부등호 빠지고 5분의 2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아까 계산한 거랑 유사하잖아요. 등호만 빠져 있는 것밖에 없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하는 경우는 연립과는 다르다. 연립과는 다르지만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규칙만 기억하자. 덧셈과 곱셈. 왜? 뺄셈은 바꾸면 되고 나눗셈도 바꾸면 되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잘 안 나오긴 한다고는 하지만 부호가 섞여 있을 때 혹은 x랑 y가 음수의 범위로 나올 때 음수의 범위. 이렇게 음수의 범위. 음수의 범위는 곱하기와 나누기랑. 덧셈과 뺄셈은 상관없지. 곱셈과 뺄셈은 그냥 어차피 순차적으로 더하면 이쪽 거 더하면 제일 작은 거 나올 거고 제일 큰 거 나올 거니까. 뺄셈은 어차피 덧셈으로 고칠 거니까. 네, 잠시만요. 뺄셈이니까. 네. 그러면 뺄셈을 하려면 이거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y의 범위를 만들어 버려. 그러면 3보다 크고 5보다 이하 되지? 네. 이 상태로 그냥 더하면 되잖아. 곱셈이 이제 문제거든? 이걸 곱하게 되면 부호가 양수로 바뀔 거니까 어떻게 돼? 최대값으로 바뀌겠죠. 최소값으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만 그대로 내려와서 쓰는 게 아니라 부호 때문에 크로스 될 거라는 거. 나눗셈도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확인돼요? 그래서 이 사칙연산에 대한 내용이 음수적 범위에서 또 잘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말고도 새로운 규칙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수 쪽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하는 방법이 있지. 요 정도만 기억해 놓고 얘네는 상황에 맞춰서 풀어 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하면 이거 풀 방법은 또 많아져. 확인되죠? 그래서 사실 얘도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책에 나와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그리고 애초에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과
구분 짓기 위해서. 자, 어떤 부분이냐? 다시 열로 돌아가면요. 우리 공통범위라는 부분은 분명히 연립이라는 단어로 최만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공통범위 찾기, 연립하는 거. 그럼 그 연립을 한다는 의미는 얘네들이랑 분명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연립이라는 걸 통해서 연립된 부등식이라는 녀석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것과는 앞에서 나왔던 3번과는 구분되는 연립부등식이라는 녀석이. 그럼 연립부등식이면 당연히 부등식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혹은 3개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 여러 개의 부등식이 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7이 1보다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연립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부등식을 직접 지금부터 풀면 되겠죠. 그리고 연립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야? 공통범위 찾으라는 얘기죠. 즉 얘를 풀게 되면 우리는 x가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얘를 풀게 되면 x가 우리는 3분의 4보다는 크다라는 이상이 된다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and 이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둘의 범위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공통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럼 공통범위를 찾게 된다면 3분의 2가 여기에 있을 건데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와 3분의 4보다 이상인 범위를 만들 거예요. 공통인 범위가 있어요? 겹쳐지는 범위가 없죠? 해가 없다. 그렇죠. 이럴 땐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연립이라는 부등식을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부등식을 해결하다 보면 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가 없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 연립 부등식의 해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뭐라고요? 뭔 소리예요? 연립부등식의 해. 자, 번호를 이렇게 붙여볼까? 그냥 어차피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연립부등식이 어떤 녀석이다라는 얘기 간단하게 하고, 자, 그러면 해를 그냥 바로 가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수직선에서 우리가 그냥 살펴보자. 첫 번째 경우에요.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여기를 내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해가 알파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작은 범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해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x가 알파보다 크고요. 베타보다 작다. 사이 범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거든요. 얘가 이렇게 알파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를 색칠하면서 이렇게 된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는 해가 뭘까요? x는 알파. 아니요, 없어요. 네? 색칠된 거 아니에요? 색칠된 색칠 아니구나.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똑같이 알파라는 지점이에요. 빵꾸를 뚫어서 하나는 크고요. 또 빵꾸에 하나는 큽니다. 작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일단 얘네들은 해가 없는 경우. 자, x가 알파라는 지점에서 이번엔 초록색은 색칠이 돼서 크고요. 주황색도 색칠이 돼서 작습니다. 이때는요? 알파요. 그렇죠. 알파만 단독으로 해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공통인 범위를 찾는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확인? 근데 이런 경우들 해가 특수하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부등식을 막 풀었다고 해서 답을 막 적는 게 아니야. 항상 뭐 할 거냐?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인 범위들을 직접 찾아 나갈 겁니다.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팁 아닌 팁은 어떤 팁을 줄 거냐면요. 수직선을 그릴 거죠. 네. 수직선에 이제부터 우리는 화살표를 표시하잖아. 그 수직선을 그릴 때 그 화살표를 대충 막 그리지 말고 층층이 쌓아 올리세요. 층층으로 쌓아 올려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선생님 지금 보면은 그림들 다 보잖아? 화살표가 색깔도 다르지만 색깔이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하면 층이 다르지, 높이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렸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되느냐? 지금부터 나는 부등식 4개를 연립했어. 4개의 공통범위를 찾고 싶어. 그러면 하나는 1에서부터 빵꾸를 뚫고 이렇게 가요.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3하고 7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됩니다. 확인돼요? 네. 세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체크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요. 네 번째 거는요. 여기에 5를 쓰고요. 색칠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4개가 연립돼서 나오게 되는 공통인 해는 누굴까요? 맞아요. 5 하나. 즉 뭐냐? 나와 있는 점들이 있는 지점에서 이 선들이 몇 개가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4개가 연립됐으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쌓여 있는 지점, 여기 숫자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게 5가 범위로 등장했다라면 이런 식으로 범위로 등장했다라면 그때 그렇지. 선이 4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 올려서 부등식의 해를 직접 찾아줘라.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부등식의 문제들이 앞으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연립을 시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연립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도 공통범위를 찾아라. 이런 식의 말들로 많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다 쌓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들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특수한 형태의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특수한 형태요. 네.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그렇지.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그런 거 없나요? 그 과학수 같은 거 없나요? 있죠. 왜 없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 중에 일단 절대값 하나만 한번 써보자. 절대값 x-2를 계산한 게 4보다 작아요. 이거 풀고 싶어요.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 FM대로 따라하지 말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자. 현이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싶어? 저거요? 응. 앞에서 내가 방정식 풀 때, 그렇지. 뭐라고 얘기했었지? 뭐가요? 방정식 풀 때 절대값 기호가 보이면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기호를 벗기라 그랬지. 네. 똑같이 따라가면 돼. 네. 그럼 첫 번째 범위는 x가 네. 두 번째 범위는 왜 말을 안 하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네. 네. 됐어?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여기는요.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다.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이제 수직선에다 해를 표시하잖아? 이 밑에 마지막에 구한 거 있지? 이거 2개만 보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되냐면 요런 범위 안에서 얘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뭘 찾아야 되느냐? 공통 범위가 등장을 해야 돼. 그럼 4개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2개 먼저 공통 범위. 그래서
이렇게 된 범위가 일단 나오는 겁니다. 다시 요걸 만족한 상태에서 이런 해가 나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없는데요? 공통 범위를 찾으라고. 뭐가 없어. 일단 공통 범위 찾아서 이거 만들었고 공통 범위 찾아서 이거 만들었잖아. 그럼 결국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부등식의 해는 이거 또는 이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찾아낸 범위에 따라서 방정식 풀 때 생각해봐. 이 범위에서 해 하나 넣었었고 이 범위에서 해 하나 넣었으면 둘 다 해가 된다고 했잖아. 부등식도 똑같지. 어차피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방정식에서 쓰던 등호 대신 부등호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이런 해. 근데 범위로 등장했으니까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찾아준 거고. 이 범위에서는 이런 해. 공통 범위 찾았잖아. 그럼 이 해 아니면 이 해라는 얘기잖아. 네. 그래. 그래서 또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 수직선에다 표현하잖아. 마이너스 2부터 쭉 오다가 2까지. 2에서 다시 6까지 이어지지? 결국은 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천천히 봐. 왜요? 네. 왜요? 네. 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확실히 이해했어요? 여기 때는 이거, 여기 때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2가 여기에 있을 거야.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잖아. 딱 여기까지만. 이 밑에 범위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 사이에 공통으로 겹치는 이 범위가 바로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다시 2보다 이상의 쪽, 이쪽이지? 이쪽에서는 6보다 작은 거지?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 이 뒤로 더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까지밖에 숫자 범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색칠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근데 해는 요게 돼도 상관없잖아. 요게 돼도 상관없잖아. 둘 다가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 또는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둘의 범위를 합치라는 얘기지. 합쳐. 앞으로 내가 자주 얘기할 거야. 공통범위 찾아라. 합쳐라. 합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잖아. 여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풀어내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의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스탠다드한 게 있다는 얘기는 편법도 있다는 얘기잖아. 응. 가르쳐줘?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할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 공식 그런 거 가르쳐줘 봐라. 그러니까 가르쳐줘. 자, 편법은 일단 식의 형태를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fx라는 하나의 식이 절대값을 취했거든요. 이게 k라는 특정한 수보다 작아. 혹은 같아도 돼. 어쨌든 식과 수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더 작아.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그냥 fx가 k보단 이하고 마이너스 k보단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라도 돼. 그러면 다시 절대값의 fx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식이 k보다 커요. 이때는 fx라는 식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또는 fx라는 식이 k보다 이상이라고 해서 그냥 풀어버려도 돼. 어? 이거 또는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범위를 합치면 되죠. 확인됩니까? 여기다 적용하자. 절대값과 숫자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 그러면 우리 바로 x-2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로 보면 되지? 바로 풀어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립부등식이지? 뭐가 연립되어 있는 거야? x-2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와 and x-2가 4보다 작다가 연립되어 있는 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시간이야? 이거 풀면 x가 and 이거 풀면 나오지? 바로 정답 나와버리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얘기했잖아, 공식이라고. 이게 더 쉬운 당연히 이게 더 쉽지. 공식인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건데 FM이잖아. 정석대로 가는 거고 얘는 편법으로 간 거고. 확인돼요? 그래서 이 논리가 원래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 자체를 놓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논리를 설명하려면 2차 부등식 어차피 우리 가면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정석대로 가도 된다. 편하신 대로. 너니까 편한 대로 하라는 거야. 원래는 이거 안 가르쳐주고 얘만 시키거든. 심지어 이거 그래프로 그려서 하라고 시키는데. 이거 훨씬 더 좋은데. 응? 이게 훨씬 더 좋지. 근데 굳이 내가 이 방법을 하라고 시키는 이유는, 이걸 하라고 시키는 이유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절대값이 하나만 나오겠니? 여러 개 나오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서도 봤었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땐 이거 안 되잖아. 3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눠야지. 이때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나눠서 푸는 수밖에.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이상, 7보다 미만일 때, x가 7보다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서 3개의 영역을 따로따로 찾아서 공통범위도 찾아내야지. 아예 풀고 가자고? 그러면 마이너 2x 플러스 9가 4보다 작다. x가 크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5가 마이너스 5가 4보다 작다. 맞아? 아니지? 5가 4보다 작다 되지? 이거 다 계산하면은 얘가 부호 바꿔서 음수니까. 그죠? 자, 마지막 거 계산하면요. 이렇게 x가 2분의 13보다 작다. 가운데 건 없어요. 일단 요거부터 보자. 공통 범위 있어? 아니요. 없어. 얘는 애초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자, 공통 범위 있어? 얘가 6.5잖아. 없지. 그럼 이번 문제는 어디서도 안 나오지? 해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다 풀었을 때 여기가 2분의 17이 됐어. 그럼 공통범위 생기지? 이렇게 되면 x가 어떻게 돼요? 7 이상 2분의 17 미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지. 여기만 나온 거지. 얘가 그냥 정답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일단 기본 베이스에 두고 하나가 나왔어. 그때 공식 써도 된다. 사실은 이 공식들이 지금 1차 이 절대값 포함된 애들에서 쓰는 것보다 나중에 뒤에 가서 2차 부등식과 연결이 되는 공식이라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석대로 풀이를 하되 얘를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돼서 이걸 해봐. 얘를 먼저 시도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가 포함되겠어? 거스? 거스 많이 나오는데. 아니, 많이 안 나와.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자, 그럼 가우스 기호를 포함시키면 사실은 얘는 응? 지난번에 한 거랑 되게 비슷해. 일단 우리가 가우스 기호가 하나만 나오면 가우스 x가 뭐 예를 들어서 4라고 찾았어. 네. 그러면 결국 x는 뭐가 돼? 4보다 이상, 5보다 미만인 실수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애초에 그냥 가우스가 기호가 포함되면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네.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따로 만든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가우스 x가 빼기 3을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4보다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일단은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더해? 어차피 연립하는 거니까 다 더해서 가우스 x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가 돼요? 6 이상 7 미만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거는 가우스 x는 정수값만 얘기하잖아. 얼마야? 6. 그럼 다시 이걸 토대로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네요. 지금은 똑같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 8 미만이야. 그러면 여기가 7도 되지? 그럼 이땐 이 범위랑 x가 다시 뭐가 돼? 7 이상 8 미만까지도 가능하지? 합쳐요? 응?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니까 또는이지? 합쳐야지.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등장하게 되겠죠. 네. 확인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가 포함됐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똑같이 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가우스 x의 범위를 찾았지. 일단 값을 찾는 거야.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정수값에 대한 범위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 범위들을 다시 재연립,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쳐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확인됩니까?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앞서가. 두 가지 말고 그럼 내가 물어보자. 이거 말고 또 특별한 경우 없을까? 있을까? 특별한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특수하게 뭔가 써야 될 것 같은데. 특수하게 뭔가를 쓰는 경우. 우리가 특수하게 여길 만한 기호들. 가우스와 절대값 말고 그동안 배워왔던 것 중에 뭐 있을까? 일단은 그런 거 안 돼요? 뭐? 어떤 거? 최대값 최소값.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아니 뭐 부등호를 부등식으로 해서 풀어서 부등호로 누구 이상 누구 미만 뭐 누구 이상 누구 이하를 만들면 당연히 최대 최소는 이하인 게 최소가 되고 이상인 게 최대가 될 거잖아. 가우스라서 비슷한 거. 응? 가우스? 뭐 갑자기 가우스? 새로운 게 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나 해서 새롭게 특수한 부등식은 없을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없을까?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걸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우거든? 그 성질을 응용하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해. 자, 어떤 경우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다 끼워 넣을 수 있거든? 가장 처음 보는 부분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A가 C보다 작아. 이면 A에다가 B를 더한 거랑 C에다가 B를 더한 걸 비교하면 당연히 A랑 B를 더한 게 더 작겠죠.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이잖아요. 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A가 C보다 작고요. 다시 B가 D보다 작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를 비교하면 누가 더 작을까요? 아니, 그럼 내가 아냐? 누가 더 작냐고. 그래, 이게 더 작겠죠. 왜? 작고 우리가 원래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에서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야지만 부등호가 유지가 되지. 근데
앞에 있던 부등호에서 작은 수와 큰 수라는 개념으로 작은 수와 큰 수를 더해냄으로써 큰 수 쪽에 큰 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더 크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리를 해서 부등호를 적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확인됩니까? 그럼 이러한 추리를 이용하면 이런 경우도 가능해질 거야. 내가 만약에 A라는 숫자가 0과 1 사이입니다. 이면 A분의 1은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잠시만요. 0과 A가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 그러면 A분의 1도 0과 1 사이? 잠시만요. 저 10초에 있는. 좀 커지네? 1보다 커지겠죠? 네. 맞죠? 즉 역수를 취했을 때 그러네. 이런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위에 쪽에 있는 거랑 연결을 지어본다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애가 A분의 1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모든 항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도 양수만 곱하면 부동호는 안 바뀌지. 그거 이용하는 거야. A의 제곱분의 1을 곱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A분의 1이 0보다는 클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누구야? A의 제곱분의 1보다는 작아요.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건 2학년 때 배우죠.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로. 같은 수를 다 곱하게 됐을 때.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딱 곱해지게 되면 결국 A분의 1은 0보다 크죠? A의 제곱분의 1보다 작죠? A의 제곱분의 1 대충 얼마일까? A의 제곱분의 1이요.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걸 다 곱하잖아요? 그럼 이 식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이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 즉 A분의 1이라는 녀석의 범위는 얘가 아니라 이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네. 그치? 원래대로라면 이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로 해석을 안 하고 위에 걸로 해석을 하잖아. 그 이유가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응용해서 범위를 찾아낸 거야. 어떻게 갈 거냐? A분의 1이라는 A가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면 A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여기다가 A제곱분의 1을 다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제곱분의 정확히 말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잘 보잖아. A의 제곱분의 0이라는 이 숫자를 지금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A가 0. 얼마지? 0과 1 사이였으니까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분자는 어때? 0으로 고정되겠지.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는 분수는 결국에 어디에 가까워지니? 뭐가요? 분모가 하나씩 작아지는 그거요? 다시. 얘가 A가 0. 얼마지? 0. 얼마야? 0. 얼마를 제곱하면 여전히 0. 얼마지? 그럼 0. 얼마분의 0이야. 얼마라고 봐야 될까? 0도 되고 그냥 0이지 뭘. 분자가 0이면 0이지 뭐. 다시. 그럼 이쪽 거 볼 거야. 0. 얼마분의 1이야. 얼마일까? 엄청 크네. 엄청 큰 수가 나오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A분의 1이라는 숫자는 0보다는 크고 엄청 큰 수, 무한대보다는 작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은 A분의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 모든 양수. 확인됩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지금 계산을 해버리면. 확인돼요? 말 좀. 근데 저 A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얼마? 예를 들어서 0.1? 0.1? 그럼 0.1분의 0 0이잖아. 네. 0.1의 제곱하기 0.01분의 0 0이잖아. 0.01분의 1 얼마야? 0.01
100분의 1분의 1이잖아. 100이네. 그럼 결국 맞잖아. 네가 가정하는 그 모든 숫자에 한해서 다 대응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지. 어떤 반례냐? 그럼 이렇게 따지게 됐을 때 a분의 1이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에 들어오게 만드는 a 값을 찾아보라는 거야. 즉 a도 0과 1 사이, a분의 1도 0과 1 사이야. 가능한 숫자 누가 있을까? 없어요.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 범위에서 안 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빼줘라라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야. 즉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임의의 결과물을 찾아내서 지금처럼 임의의 결과물인 1을 통해서 범위를 체크해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어.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내가 만약에 x랑 y랑 이런 관계를 가질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x랑 y를 곱하면 음수야. y랑 z를 곱하잖아. 양수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x는 0보다 작고 나머지는 양수가 돼요 라고 해서 요 0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추가해서 새롭게 범위를 짤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짜는 형태들이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들은 모의고사형 스타일 문제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식의 특수한 케이스들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별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요거 푸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라. 확인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 하나씩 보면서 갈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갈 거예요. 자, 208쪽입니다. 풀으래요. 208쪽. 네, 208쪽에 기본 문제 14-1번부터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풀면은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으라는 얘기는 결국에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얘기를 안 했는데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죠. 맞죠? 두 개를 나눠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아, 이거 A가 1 걸로 해서 파악이 안 되면 범위로 나눠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있어. 양수냐 음수냐만 따지면 안 된다. 0일 때도 봐야 돼. 왜냐면 해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해가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내가 만약에 0 곱하기 x를 계산한 게 4보다 작아. 그럼 결국 뭐야? 0이 4보다 작다는 얘기하는 거지?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되면 x는 모든 실수야. 해가. 근데 0 곱하기 x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6보다 작아. 0이 마이너스 6보다 작대. 말이 돼? 이렇게 되면 x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케이스들까지도 우리는 분석해서 같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4-2번은요. 부등식 사칙 연산하는 거죠? 해보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고. 뺄셈 어떻게 하라고? 뺄셈이요? 네.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냥 똑같이 더하는 걸로.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라.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해라. 자, 뒤로 넘겨서요. 연립일체 부등식을 선생님이 진짜 대충 얘기했거든? 연립부등식을. 딱히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대충 얘기했어. 자,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 연립이라는 형태를 놓고 이렇게 써져 있는 애가 연립이 되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그리고 이게 누가 연립된 거냐면 얘랑 and
이렇게 돼 있는 게 연립돼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식인 fx 부등식 또 다른 부등식 gx라고 생각을 해보면 둘의 해를 찾은 다음에 공통범위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쪼갰고 뒤에 거 두 개 묶어서 쪼갠 거야. 확인되죠? 네. 즉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연립부등식 중에 특수한 형태가 이렇게 생긴 형태가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연립방정식에서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등장했으면 아무거나 두 개씩 묶어서 했었지. 근데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묶어야 돼.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일부러 내가 여기다 써놨어. 얘랑 만약에 이걸 묶는다 치잖아. 부등호 이거 쓸 거야, 얘 쓸 거야. 구분이 조금 애매하지? 네. 그래서 무조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거나 묶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그때도 그냥 순차적으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립부등식에 대한 1차식에 대한 거니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야. 14-3번과 14-4번까지 쭉 이어지면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뒤로 넘기면 14-5번도 나와요. 확인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14-6번에 절대값 포함되어 있네. 하나짜리도 나오고 두 개짜리도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근데 특수한 경우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절대값 안에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는 가르쳐 줬었잖아. 근데 지금 보잖아. 하나가 더 붙어 있어. 문제 봐봐. 첫 번째 문제. 보이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응. 그냥 일단은 X가 범위 나눠서 그렇게 들 것 같고 그리고 응.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공식으로 공식으로는 그냥 전체 범위로 보면 이상하다. 뭔가 좀 애매하지?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연립이라고. 두 개씩 연립되어 있는 거잖아. 네. 이거랑 이거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라는 얘기잖아. 아우 씨 연립이라니까? 이거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도 돼. 근데 그게 귀찮잖아? 그러면 범위 나눠서 푸는 건 되게 심플해. 범위 나눠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그거도 싫어. 선생님 이거 공식 없어요 하면 얘도 공식이 있기는 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애 있지? 이거 벗겨. 이 범위 하나 풀어. 벗겼지? 뒤집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 이건 나중에 현이가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지식 수준을 더 쌓아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은 여기까지 가지 마.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언제 할 거냐면 2차 부등식까지 우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표현하는 거 절대값 포함된 애들 그래프 그리는 거 나 할 거거든? 그거 할 때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일단 그냥 요거 절대값 끼워 벗기는 정석으로 가든가 아니면 뭘로 그랬지? 연립으로 풀든가. 알겠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 나머지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쭉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문제 되는 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자. 14-6번에 두 번째 거 보잖아.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죠. 숫자 자리에. 유제 14-6번에 두 번째. 식으로 나와 있지? 절대값 말고 반대쪽이 숫자가 아니라 식이잖아. 2x-5라는. 신경 쓰지 마. 숫자랑 똑같은 걸로 취급하고 그냥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넘기면 216쪽은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그 활용이 또 나옵니다. 특히나 고등과정에서는 그 많은 활용들 중에 과부족에 대한 활용만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같은 텐트수에 관한 문제, 의자수에 관한 문제 이런 애들.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귤을 이만큼 갖고 있거든. 귤을 이만큼 갖고 있어. 5명씩 한테 주잖아. 5명한테 주잖아. 7개가 남아. 5개씩 주면 사람들한테 6개씩 주잖아.
5개씩 주는데 7개가 아니라고요? 네. 몇 명한테 주는지 모르겠는데 5개씩 주면 7개가 남고요. 6개씩 주잖아요? 그러면 3명이 못 받아. 네. 확인돼요? 네. 이때 뭐 귤의 개수는 몇 개냐?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냐? 이런 문제들. 기억나지? 그게 과부족이야. 그래서 이 과부족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경우들은 크게 많이 잘 안 나오거든요. 나와 봐야 작년하고 비교하는 문제 있지. 아, 그거 학생 수요? 작년에 학생 수가 몇 명이 총 600명이었는데 올해는 남자는 뭐 줄고 여자는 늘어서 몇 명이 변했다 뭐 이런 거. 그 정도?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의 유형들만 등장을 하니까 요거는 한번 풀어봐. 그게 언제 했던 거예요? 2학년 1학기 아, 그랬나? 1차 부등식의 활용 혹은 원래는 연립부등식 활용이 2학년 1학기에 있었거든. 근데 연립부등식이 빠졌어. 그래서 여기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 했었던 거 있지? 그 내용이랑 똑같은데 부등으로 바뀌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7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다라고 나오는데 기본 문제 14-8번 보이죠? 뭐 맥스 써져 있고 민 써져 있고 막 하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약속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x랑 y를 비교했을 때 x가 더 크잖아? 그러면 max xy 하면은 큰 거 그냥 쓰고 y가 더 크면 max 안에 집어넣으면 y 나온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작은 거는 민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민이라는 함수는 작은 거라고 안 하고 민이라는 함수는 max 값에다가 역수를 취해서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이거 그냥 하는 거니까 새롭게 그냥 만들어낸 함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야? 기호? 이런 기호로도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기호들이 등장하게 될 거니까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14-9번 218쪽 보이거든요. 얘가 어려워. 그래서 14-9번 같은 형태들 문제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14-9번 한번 봐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봐. 무슨 얘기 하는지.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다. 그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를 찾는 과정이다. 내 말을 알맞은수를 써놔라. 자, 세 개의 자연수를 A와 B와 C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됐죠? 이때 이 세 개의 자연수를 서로 다른 숫자 3개라고 나와 있어요? 없죠. 그냥 세 개의 자연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셋 중에 제일 큰 애 찾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었어? 그지? 그러면 A, B, C 중에 누구 찾아야 될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크기부터 정해줘야지. 가정을 하자고요. 누가 제일 크다고 할까? C? 그러면 우리는 A 이상 B 이상 C라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세 자연수의 합과 곱이 일치해야 돼. 그럼 우리는 식을 바로 만들 수 있겠죠,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C랑 같구나. 이게 성립이 된다. 확인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C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A, B는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C만 찾아내면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C만 찾아요? C만 찾으면 되잖아. 네. 제일 큰 애가 C잖아. 우리 지금 제일 큰 애 찾는 거 아니었어? 맞잖아. 그럼 C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A, B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나? A, B요? A, B를 없애면 C를 찾을 수 있잖아. 가능해? A, B를 없앤다고요? 어떻게 해요? 숫자 넣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가능하겠냐고. 인간아. 되겠어요? A, B를 없앤다고요? 그냥 모두랑 다 A, B로 나눠버릴까? 그럼 최소한 여기는 C만 남겠지. 그럼 여기는 A, B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나 이거 이렇게 따로 묶어내도 되지? 네. 묶으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네. 플러스 a b분의 c네. 이게 c구나.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부터 봐. 얘는 0과 1 사이죠. 왜? 자연수니까.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죠. 그럼 얘는 C가 제일 큰 건 맞아. 0과 1 사이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는 자연수야. 확인돼요? 우리는 C를 찾기 위해 A, B를 없애겠다는 신념으로 양변을 A, B로 나눴는데 얘네 둘까지는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커버할 수 있겠는데 얘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애초에 감 자체가 안 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대략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형태의 숫자인지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는지 알아야지 뭔가 문제를 접근해 나갈 텐데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A, B로 나누는 건 아니겠구나. 그럼 누구 나눠볼까? A, B로 나누는 건 실패했잖아. C로 나누자. 그러면 여기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을 한 게 A, B네요. 그럼 자, 다시 C분의 A라는 숫자를 볼 거야. 얼마죠? 네, 0과 1 사이죠. 분모가 더 큰 분수잖아요. 마찬가지 분모가 더 큰 분수죠. 근데 얘는 1이죠. 그럼 1과 3 사이. 얘는 자연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얘가 0. 얼마지? 얘도 0. 얼마지? 요거 이항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가 나와야 돼. 0. 얼마랑 0. 얼마를 더해서 자연수가 되고 싶어. 얼마가 될 수 있을까?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치?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한 게 1이네. C분의 A 더하기 B가 1이네. A 더하기 B는 C네.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겠네요. 근데 뭐? 왜? 생각을 했어요. 하나 더. 근데 세 개가 다 같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죠. 만족만 되면. 그렇죠? 그럼 묻자. A, B 곱한 건 얼마일까? A, B 곱한 거요. 이유는 A, B에서 1을 뺐더니 자연수가 나올 건데 그 자연수가 1이라며 곱하면 2겠지. 그럼 순서상 나왔지. A가 얼마여야 돼?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풀어낸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이해하기 편하라고 0. 얼마 0. 얼마로 지금 써놓은 거잖아.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C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AB가 되는 걸 찾았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C분의 A가 0과 이거지? 1 이하. 다시 C분의 B가 0보다 크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 요거를 이렇게 딱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AB 마이너스 1이 C분의 A에다가 더하기 C분의 B가 된다는 얘기지? 부등식을 사칙연산 하는 거야, 이거. 위에 있는 두 개의 범위로. 그러면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뭐가? AB 빼기 1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AB가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이하가 된다는 얘기지? 값이 두 종류 나오겠는데? 첫 번째, AB가 얼마여야 돼? 2여도 되고, 두 번째, AB가 3이어도 되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하는 거구나. 아까는 뭐야? 등호가 빠져 있었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럼 자, 요대로 들어가면 A가 얼마야? 1이고 B가 2가 되지? 이 상태로 여기 숫자 넣자. 그러면 C 플러스 3이 2C지? C가 얼마야? 3이면 되잖아. 자, 여기 A가 얼마야? 1이고 B가 3이지? 자연수니까 다른 경우 없잖아. 그러면 여기 C 플러스 4지? 가 3C야. 그럼 C가 얼마야? 2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처음 전제해놓은 전제에서 깨져버렸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여전히 요거 하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결국 얻어가야 될 게, 원래 우리는 처음 봤었던 식은 등식에서 출발했지. 여기까지 등식이었지. 갑자기 이 등식의 구성 요소들을 뭐 했어? 부등식으로 바꿨지. 그리고 부등식의 범위로 바꿔서 문제가 등장을 하지. 이런 식으로 등식이 갑자기 새롭게 무언가 부등호가 추가되는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내는, 마치 이런 범위에서 이거와 이걸 보고 이런 걸 추가해 넣는,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라는 거야. 이게 어려운 형태로 등장하는 문제들.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14-9번에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4-10번. 오늘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유제는요? 이게 이거보다는 쉬웠는데요. 기분 탓이에요. 아니, 물론 쉬울 수도 있겠지. 개인 편차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등식에서 부등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의 케이스들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접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원래는 이 내용들은 그냥 웬만하면 수업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다 무시했어. 니네가 하도 어려워해서. 문제도 요새 거의 출제도 안 됐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 그냥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르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막 염두에 두고 막 고민하고 막 하진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들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체크를 조금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정석책에다 체크 좀 해보자. 오늘 현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206쪽에 나와 있는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돼서 기본 정석 나와 있는 거 있죠. 음수 곱하거나 나누거나 막 하는 얘기들 포함되어 있는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거든.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넘겨버리세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207쪽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어디를 보시게 되는 거냐면 209쪽에 보면은 이제 부등식 사칙 연산하는 거 있지? 이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간에 보면 나와 있잖아. 덧셈하고 곱셈 기억하시고요.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으로 각각 고쳐서 계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양수일 때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 그 내용 하나 꼭 체크 좀 해두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립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 공통범위를 찾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부등식 조금 더 이제 공통범위 찾는 거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팁이라고 해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 얘기해줬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 나갈 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부등식이 단순하게 두 개만 연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잉. 연립이 여러 개가 될 거니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 잘 생각하고, 절대값 기호 가지고 푸는 거는 FM대로 일단은 도전을 하고, 그게 나한테 이제 너무 쉽다 하면은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셔도 된다. 확인됩니까? 범위 직접 나누는 거. FM이 뭐예요? 아, FM이 뭐? FM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가장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정석적인 거. 그래서 그게 누구의 약자인지 궁금하지? 오늘 숙제입니다. 찾아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건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좋은